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영국인 마커스라고 합니다. 영국의 IT 회사에서 일을 한 것도 벌써 9년이 넘어가네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로 하는 것 모든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대학교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IT 업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세 번째로 옮긴 이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며 잘 다니고 있었고, 지금 이대로라면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에게 밀려 조금씩 제 입지는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업계의 특성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회사의 후배들은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습득했던 제 노력과 경험을 믿고 따랐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회사 사장님의 조카였는데요. 사장님의 친형의 부탁하산으로 들어온 조카의 직책은 팀장이었기 때문에 직책상 낮은 저를 종종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연산 방식을 사용하여 프로젝트가 늦어진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팀장님에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다면 뒤에 일정까지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팀장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다르게 당신이 뭘 안다고 주제 높은 충고를 하냐며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에게 시킨 일이나 잘하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곤 지금까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거나 대놓고 제 편을 들고 있으니 제가 눈엣 가시처럼 보였겠죠. 사장의 조카는 자신의 능력을 올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에 더 열을 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 저는 저희 팀과 함께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의 조카의 괴롭힘 때문에 이미 직원 몇 명이 퇴사를 해버려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발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출시일이 점점 늦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프로젝트는 엎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직원 보충을 더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알았다고 말만 할 뿐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프로젝트는 엎어졌고 팀장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에게는 제가 자신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고 본인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들어먹질 않는다며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해라고 설명하며 해명을 했지만 사장은 자신의 조카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듯했고 결국 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아무 일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경력직으로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지만 제가 퇴사하게 된 사유가 여기저기 소문이 나면서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자 친구가 저를 보고 안쓰러웠는지 제가 일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알아보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말만이라도 저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참 고맙더라고요. 친구의 소개로 저는 아름아름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멘탈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월세와 생활비로 통장에 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라도 얼른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는 데마다 탈락하기 일쑤였고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더군요. 매일매일 우울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찰나 그날도 친구는 저에게 취업 정보가 있는 팜플렛을 건네주러 저희 집에 왔습니다. 팜플렛에는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회사의 팜플렛이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신생기업이었지만 한국인 사장이 진두지휘하며 최근 촉망받고 있는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 하나였죠. 저는 친구에게 여기 지원한다고 내가 되겠어. 괜히 갔다가 실망만 하고 올 게 뻔하다고 이야기하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갔다 와봐. 혹시 모르잖아? 안 되면 우리 둘이 같이 회사를 차려버리자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사실 너 몰래 내가 이력서를 넣었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한번 가서 마음대로 하고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이런 돌발 행동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줄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느 때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회사를 향했습니다. 같이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젊은 친구들에게 괜히 기가 죽기도 하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면접이 시작되었는데 면접관으로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장과 임원 몇 명이 크게 관심이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네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음 면접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에게 형식상 간단한 질문을 했지만 저는 너무 긴장되고 위축된 나머지 제대로 된 이야기도 못하고 이번 면접도 망했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인 사장은 저에게 마커스 씨는 본인은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뿌듯했던 일이 뭐가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더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제가 10년 전 여름에 친구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해바다에 빠졌던 꼬마아이를 구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아마 20살쯤 됐으려나요. 하고 그날을 생각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회사 사장은 혹시 그곳이 망상해수욕장 근처인가요? 예, 맞아요. 망상해수욕장. 친구들과 여행해서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제 고향이 그쪽이라 여름 휴가를 자주 가는데 가끔씩 인명사고가 나기도 한답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물 깊이를 모른 채 들어갔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곤 하는데 그날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제가 심폐소생술을 빨리 진행한 덕분에 그 아이가 깨어날 수 있었죠. 라고 말을 하자 한국인 사장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눈치 없이 말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장과 면접관들도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제가 면접을 본 회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깜짝 놀라게 소리는 왜 지르고 난리야. 그리고 친구는 제 표정을 보고 함께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와 통화를 하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면접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다음날 회사에 와줄 수 있냐는 말이었어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다음날 회사에 도착해서 제 이름을 대자 비서로 보이는 사람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더군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안내해 준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이 회사의 사장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지금까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망상해수욕장에서 구해줬던 아들이 바로 제 아들이에요. 그때 제 아들을 구해주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셔서 지금까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라며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자신의 아이도 잘 커서 대학생이 되었고 가족 식사 때마다 종종 그때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반갑고 신기해서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은 저에게 제가 이제야 은혜를 갚을 날이 온 것 같아요. 마커스 씨를 우리 회사에 채용하고 싶습니다. 연봉은 업계 최고로 대우해 드릴 겁니다. 라는 말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억울하게 나오게 된 이야기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저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에 너무 감격스럽고 얼떨떨해서 이게 현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장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사장님 아들은 예전에 봤던 귀여운 그 얼굴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커리어를 다시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장님의 호의에 저 또한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는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은 제가 자회사를 차려서 저의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물심양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호의를 베풀면 두 배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길 기원하면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